정도 강력한 행동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팔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은 갑자기 생각나고 말씀드릴게요. 자, 11월 10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올리 1400m 2등급 경주인 1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경주 모르피트는 힘으로 뛰는 마트예요.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태 좋아요. 자, 2번 파나마우스입니다. 게이트가 2번을 차지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냥 갑니다. 2번 놓고 1번 쪽으로 완장 들어갑니다. 모르피스 1번, 2번 두 마리 크게 앞서있고 5번 경주리 1300m 제7경주 국민드림 기부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거 전복 캡틴이 지난번에 굉장히 잘 쓴 모양이었었죠. 7번 매니블레이드가 8번만 스피드 닥터가 휴대전을 말하면 경주의 조건이 훨씬 더 좋아요. 7번 놓고 6번, 10번. 2위는 6번나 전복 캡틴 모습 보이면서 혼합 3등급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번만 클린업 보드예요. 정말 마피 상태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7번만 원더풀 잭팻도 객관적인 능력상 비틀리지는 않죠. 3번을 놓고 7번, 10번 7번, 3번, 1번 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7번, 3번, 1번 대박이 형이었나? 별대박 형이었나? 안지원 형이었나?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경험팬 여러분. 다 죽어가는데. 좋아해. 예.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 아니야. 예. 지원이 형이나 뭐, 별대박 형이나. 저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예. 나는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 쇼맨십이 없어서. 방송에서는 이렇게 찍고 발기고 막 이렇게 지랄 연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녹음하는 멘트는 이렇게 이쁘지는 않은 것 같아. 예. 이쁘면 뭐 할 거야? 예. 뭐 이쁘면 뭐 할 거야, 그거. 그잖아. 예, 여러분들이 맞고 사는데 그냥 쭉쭉쭉쭉 그냥, 들어와 주면 되지. 예. 머리를 졸라게 만지고 있죠, 지금. 예. 이 머리가 지금 파마를 3번 한 겁니다. 작살 났죠, 머리가 지금.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멋을 부려보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가 이렇게 빠져, 이거. 점점 머리가 빠져갖고 숱이 없어져. 그래갖고 내가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자꾸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게 빵빵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쪽팔려서.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대머리였습니다. 저는 대머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난 이 앞머리보다 이 가운데 머리가, 소갈머리가 빠지니까 힘도 없고. 그래서 파마를 해보라고 권유를 받아서 했는데, 딱 한 번 했어. 여러분들 아기공룡 둘리 아십니까? 아기공룡 둘리? 예. 거기 보면 마이콜 나와요, 마이콜. 딱 그 머리가 나왔더라고. 꼬불꼬불해요. 내가 씩씩거렸지. 이렇게는 안 된다. 풀어주겠대. 예, 풀었습니다. 안 풀려. 그 이유가 내 모발이 건강해서래. 너무 건강해서 파마가 안 풀린대. 다시 해주겠대. 파마를 다시 했어. 하여간 여차여차해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 머리가 나온 겁니다. 별로죠? 아, 근데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데, 뭐라 그럴까요? 내 맘에 안 드는 거죠. 네, 내 맘에 안 들고, 뭔가 이렇게, 자꾸 그걸 이제 수습하려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은 난데, 울면 내가 울어야 되잖아. 나 안 울었어. 꿋꿋하게. 어쨌든 그래서 머리가 다 타버리고 지금 이따위가 됐습니다. 에이씨, 무슨 이 나이에 멋 부린다고 그지랄 연병을 하고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예전엔 봐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지모대 살아야 되는데 꼴값을 떤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생긴 거는 이따위로 생겨 먹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사람이 깔끔한 모습을 좀 보이고 싶어서 파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양복을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데, 나도 잠바딱 입고 촬영하고 싶어. 편하게 면티 하나 딱 입고. 근데 또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 찍은 분들은 뭐 편한 옷 입고 하지만 예의가 아니잖아.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런 과정을 준비하다가 사고가 터지는 거야. 이런 걸 보면서 세상 사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 인생이. 신기해 보면은. 그냥 좀 이렇게 힘을 빼면, 모든 일에 힘을 좀 빼면, 의외로 술술 풀리는 것 같아. 저 지난주에 잘해보려고 어깨에 힘 빡세고 들어왔다가, 계피를 봤죠. 토요일은 아주 계피를 봤습니다.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항상 말하잖아, 내가. 잘하면 잘했다고 잘난 척도 길게 안 해, 나는 솔직히. 알다시피. 근데, 잘하면은 이렇게 좀 쪽팔려서 말을 잘 못하는데, 못한 거는 이렇게 자꾸 말하고 싶지, 내가. 내가 그러니까 매출이 안 올라나 봐. 병신같이, 그죠? 항상 이렇게 잘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지만, 여러분들 또 그런 거에 또 현혹이 되셔서, 계속 나한테 막, 여러 같은 성원을 보내주실 거 아니야. 근데 못했어. 진짜 못 갔죠. 짜증나 죽겠는데. 그래서, 패턴은 변화가 없습니다. 뭐, 못하든, 지난주에 잘하든, 못하든, 항상 제 패턴은 똑같습니다. 일요일날 경마 끝나면 복귀하고, 1시, 2시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복귀하고, 화요일날 또 복귀하고, 조교보고, 또 수요일날 아침에 정리하고, 사무실 가서 부산 거 예상하고, 또 방송 찍고, 목요일날 취재 들어가서, 얼레벌레 매달리다가, 또 녹화하고, 또 토요일 주말에, 금토일 주말에 나가서 경마 예상하고. 그러니까 이 패턴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면 모든 게 깨지죠. 모든 게 깨집니다. 그래서 참 그 패턴을 안 깨뜨리려고 하는데 저 역시 사람인지라 조금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더 아득바득 컴퓨터 앞에 앉아있나 봅니다. 엉덩이에 땀띠나겠어 지금. 내가 좀 몸무게가 요즘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저녁을 거의 안 먹어요. 지금 살이 한 6kg 정도 빠졌는데 좀 헬스하지 않습니까? 다시 찔까 고민 중이에요. 예전에 봐주는 사람이 좀 봐주면 살을 뺄 텐데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 파마 하나 때문에 내가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다. 와, 진짜 무하다 진짜. 그렇습니다. 좀 보기 흉하더라도 그 나쁘진 않잖아, 그죠? 내 머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경마가 중요하니까. 경마 예상은 뭐 한치의 흐트럼 없이 준비했으니까 이번 주에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거 있나? 비 겁나게 오더라 오늘. 아침에 들어가는데 비가 또 겁나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특히나 비 오는 날은 기수애들한테도 사실 미안해. 말에 쳐 올라가서 비옷 하나 입고 아침에 그 비 맞으면서 조교하고 들어오는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죠? 근데 그것도 붙잡고 또 이렇게 얼레벌레 또 물어보려고 하니 걔들은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을 텐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또 제가 할 일은 다 하고 왔으니까 방송에서 묻어나고 녹아나는 그런 멋진 방송, 재밌는 방송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통장 문자 신청이나 060 문자 광고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코리아레이스나 에이스경마에 가시면 제 060 문자 핸드폰 결제할 수 있는 거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통장 문자도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가서 그냥 에이스경마 하나 사. 에이스경마에 보면 내 마번도 있으니까 그거 뭐 2,000원밖에 안 해. 다들 좀 보시고 무통장 입금도 많이 해주시고 제 060 ARS 음성 정보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큰 경주가 있다 보니까 기술이 많이 내려갔어요. 이찬웅 기수하고 김홍근 기수를 대표로 해서 뭐 윤태혁, 정정희, 박으름 뭐 이런 기수들이 내려갔는데 다음 주에도 대상 경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필이죠. 실버울프라는 마필이 다음 주에도 대상 경주 국제신문배에 참석을 하려고 부산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서울경마장의 기수의 부재가 좀 이어질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출발해 볼까요? 한다그래 승부처는요. 3경주, 5경주, 10경주, 12경주, 3, 5, 10, 12. 10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4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오늘 비 맞으면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봤어 코너의 주인공은 이동화 기수예요.
신인 기수였었는데 벌써 이제 주전 기수가 됐네요. 예. 35조의 종지를 틀었다가 35조가 해제가 되면서 20조에 다시 마방을 이적을 했습니다. 조교량이 원체 많고 또 최근에 이동화 기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주행검사에서 심하게 낙마를 하면서 말을 한 2주 정도 못 탔어요. 그래서 이동화 기수 만나보면 그게 상당히 좀 자기한테 트라우마였었나 봐요. 아직은 뭐 낙마에 대한 이 추억들이 많지 않잖아요. 뭐 태종이 형이나 문세영이나 이런 애들은 뭐 낙마도 잘 안 하지만 낙마에 대한 아픈 추억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뭐 트라우마로까지는 가져가지 않지만 아직 낙마에 대한 경험, 그게 뭐 경험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낙마를 해서 좀 이렇게 데미지를 받으면 겁나지 사람이, 그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한번 말에 밟힐 뻔하다니까 그 높이에 떨어져서 내가 다리가 부러지는가 하면 상당히 그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탈 때마다 좀 소극적으로 말문을 하게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동화 기수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한 주 정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 이겨내고 이제 어차피 기수라는 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말을 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리죠, 동화가. 많이 좀 어리고 한데 의외로 승부사 기질도 있고 또 소속조의 김효정 기수랑 이렇게 둘이 다니는 거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둘 다 20조의 기수들인데 이렇게 좀 오지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보기 상당히 좋습니다. 말도 잘 타요. 승부사 기질도 있고. 자, 어쨌든 이동화 기수를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던 마필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해봐야 될 마필은 후반부 경주에 많아요. 8경주에 출전한 마필입니다. 바로 구원마 달려라 레오입니다. 23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과 한 번의 입상이에요. 자, 이 마필이 얼마나 똥말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20조 배선 쪽에서는 이런 말 싫어하는데 내가 똥말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죠. 그분이. 원래 말도 잘 안 거려요. 조사협회 하면. 워낙에 까칠해서. 어쨌든 능력이 좀 미천이 드러났죠. 똥바이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능력이 좀 드러난 마필이고 아직도 이 마필은 혼합 4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혼합 4등급이 뭐예요? 혼합군의 최하위군이죠. 23전 동안에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입상. 이게 이 마필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필은 제가 주구장창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동화 기수한테도 물어보고 김효정 기수한테도 항상 물어보고. 그러니까 말이 좀 이렇게 올라와요. 정계에도 선입권에 가담도 하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해요, 가끔. 그래서 야, 이게 이 정도는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마필인데. 그럴 때마다 뭐 이동화 기수랑 김효정 기수 두 기수가 버그나면 탔으니까 했던 말이 이 1200도 안 되고 1300도 안 돼. 오로지 1000m만 돼요. 이 마필은 딱 1000m까지만 뛸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뭐 조교사나 마주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이 말을 타봤던 기수들은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호흡이 좀 짧고 1000m에서는 그 순간적인 탄력을 이용을 해서 끝권을 발휘할 수 있는데 거리가 조금만이라도 길어지면 아무리 힘을 잘 못 쓴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지난번에는 1000m, 10월 13일 경주 1000m 나왔었고요. 사실 내심 기대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거리를 1200과 1300을 나왔던 마필인데 1000m에 띡 나왔어. 얘 봐라. 항상 1000m가 좋다고 했던 말인데. 그래서 사실 이 마필도 추천해드렸었는데 마신차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어요. 한 2마진, 3마진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났는데 의외로 잘 뛰었죠. 이게 이 기수들이 했던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딱 1000m용으로 쓸 수 있는 말이고 1000m에서 우승을 하고 승률 상위권에 올라가면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성으로 본다면 특별한 강자가 없고 뭐 승급전을 치르는 국내 마필이 팔마 서핑 포인트란 마필이 인기마다 팔리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좀, 이 8경주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거 뭐 달려라 레오라는 마필 자체를 이전에 들어왔던 내용, 김효정과 이동화 기수가 했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사고를 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요. 체크를 오셨다가 현장에서도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필은 11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6번마 우승아웃입니다. 이 마필이 사실 28전 동안에 이제 두 번의 우승, 세 번의 입상인데 전형적인 바닥 추입형이었었죠. 솔직히 말하면 발주가 좀 안 되고 늘어져 있다가 의외로 끝걸음 한 발로 그걸 일순하면서 사고를 치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뭐 걸음이 나와서 뭐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마필을 항상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기 9위였었고요. 그 전에도 인기 10위.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가 다 3차과 2차 하였는데 다 인기 10위와 9위를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이죠. 또 이 마필을 잘 탔던 기수가 박태정 기수인데 박태정 기수도 최고위권에서 딱 한 발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정화 기수를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말해보자. 이 마필이 최근에 이동화 기수 지난번 때 기수 맞춰봤는데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컨디션이 좋아져서 걸음이 나아져서 뛰는 거야? 아니면 정말 레이스가 잘 풀리고 운이 따라서 입상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이잖아. 추입을 해서 한 번은 3착되고 한 번은 2착을 됐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본인의 느낌으로는 이 마필이 상승세라는 느낌이 있답니다. 조교를 해보니까 발주가 좀 느리고 좀 중간에 밀어주는 맛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마필이 걸음이 상승세이다 보니 이런 거지 사람이 우쭈쭈 하니까 우쭈쭈 하니까는 정말 안 하던 것도 하게 되고 못 들던 것도 들게 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분위기를 타서 올라가기 시작한 말들이 그 컨디션을 좀 유지하면서 성적을 한동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마필도 지금이 딱 그 시기가 아닌가 이동화 기수의 느낌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 역시 좀 고무적이었어요. 지난번에 우승아웃수가 사실 바닥에 누워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 끝끝내 밀어서 코너전에 중위권 선위권에 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지금까지 이렇게 타봤던 적이 없죠. 그냥 깡바닥에 누워있다가 딱 한 발 쓰는 그런 모습이 거의 주였었는데 이건 조금 변화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반응도 했고 충분히. 그래서 이번 경주에 얼마나 인기권일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장도 올라가고 뭐 강력한 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마필 이번 경주 주목을 해봐야 된다. 안 될 것 없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만나본 마필은 바로 12경주에 출전하는 3번 농본대로입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이기도 하고요. 이 농본대로는 사실 5연승이었나요? 6연승이었나? 예, 5연승, 6연승을 했던 마필이고 최근에 계속 착순권 입상을 하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참 능력마가 아니다. 이 마필이 정말 능력이 좋아서 5연승하고 6연승한 게 절대 아니다. 이건 배대선 조교사라는 조교사가 정말 마필을 원하는 편성에 적절한 편성에 쓰면서 상금을 벌어들인 거다. 이건 배대선 조교사가 칭찬 안 할 수가 없다. 물론 말을 타준 이효정 기수나 김효정 기수 이런 기수도 칭찬을 할 만하지만 편성을 골라내는 이 조교사의 해안이 정말 농본대로를 능력마인 것처럼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실상 뛰는 거 보면 이거 별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마 최근 경주의 모습이 이 농본대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걸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2등급이에요. 이제 거의 막바지 달았죠. 2등급에서 얼마나 뛸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편성은 잘 골라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강야도 있게 하지만은 얘가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편성? 그런 거를 참 신기하게 잘 골라낸 것 같아요. 배선 쪽에서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원래 이 정도가 아닌데 지난 8월달 경주에서 채찍을 놓치고도 그 정도의 걸음을 4착을 했는데 채찍이 없이. 근데 정상적인 주기에 전개도 선입권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 마필은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냅니다. 아마 최근 경주에 가장 바닥권 성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동환 기자한테 물어봤죠. 직접 만나서 야 그렇게 못 뛸 만한 마필은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있대요. 농본대로는 이 안쪽에 갇히면 애가 고로쇠 된 것처럼 말에 뛰려는 의지가 많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누군가와 외곽에서 이제 경합성을 펼치면서 마필이 좀 흥분해서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막 이기려는 근성과 투지를 발휘하면서 그걸 넘어서면서 이기는 스타일이지 안쪽에서 차분하게 펜스에 붙여서 가면 이 펜스에 너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걸음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동환 기수가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짱구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니까 이동환 기수는 그렇게 안 탈 겁니다. 그렇게 안 타려고 노력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3번 농본대로가 인기만일 것 같아요. 현장에 가시면. 하지만 이 마필의 특징이 그런 게 있으니까 펜스에 붙여서는 안 돼. 외곽에 나와서 마필이 다른 마필과 몰아주면 충분히 견연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타는지 안 타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동안 이 녹모델이라는 마필이 펜스에 붙여서 경주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의지가 없든 아니면 레이스가 꼬여서 내가 밖으로 나가려는데 밖에 다 쳐막으니까 못 나가버리면 또 펜스에 붙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마필의 특징은 당연히 외곽 쪽으로 좀 더 빼서 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한 달에 메인 승부처예요. 제가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3번 마필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에 제 메인 승부처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환 기수로 만나고 왔고요. 세 마리 아필. 말을 해놓고 보니까 다들 세 마리 아필이 다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전력이에요. 자, 8경주에 9마 달라리아 오르는 마필, 11경주에 6마 우승하우스, 12경주에 3번마 농본대로. 이 세 마리 아필 반드시 체크해 놓았다가 현장에서도 한번 훌륭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봤어 코너 정리하겠고요. 자, 서울경마 토요일 본예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이고요. 국내 6등급 경주 8마리 앞필드. 아직도 그래요, 편성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돼야지만 진짜 마방의 에이스들이 출격을 하지 않을까. 약간은 부족한 마필들, 별정 A형이다 보니까 현등급에서 좀 기복을 보는 마필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적으로 본다면 1번 파인애플 마크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다? 이런 표현을 하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 유승환 기수 만났을 때도 오늘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유승환 기수가 참 능력 없는 마필을 계속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 정도 되면 이렇게 말을 좀 골라서 타고 상금 벌 수 있는 말을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능력이 좀 덜 나오는데 자꾸 그런 말을 타요. 근데 그런 말이 어느 순간에 입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수환 기수는 좀 뚝심 있게 말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마피 파인애플 마크를 물어볼 때도 그러면 안 되는데 별 능력 없는데 자꾸 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요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유승환 기수가 조교사 보고 났더니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더라. 이게 정확한 멘트입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이게 배당판에 가면 이게 상당한 인기를 모을 여지가 있어요. 다른 마필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어느 쪽에서 정보가 흘러나왔다고, 물론 제 방송을 보시고 또 뭐 정보라고 여기저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맞죠. 내가 직접 유승환 기수를 만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필이 도전력이 있는데 사실 조금 나아졌다는 그 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정말 완벽한 쌍대가리냐, 이것까지는 좀 오바질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편성이 개니까 뭐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눈에 드러나는 마필은 6번 적토기마죠. 참 짧습니다, 말이. 어쩜 이렇게 짧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 10월 7일 경주에서 모처럼 만에 선행을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선행을 나서지 못했던 마필이고 계속 뭐 발조 추돌하고 밀어도 빠른 마필 만나면서 따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조금 무뎌지는 맛이 있었던 마필인데 편성도 약한데 10월 7일날 거리를 1300으로 늘려서 선행을 갑니다. 아무런 경합도 없고 아무런 괴롭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레이스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 참 신기해.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 호흡이 굉장히 짧고 1000m나 1200m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번 1300 띵꼬만 놓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 같은 10조 정호익 조사가 또다시 1300의 이마피를 썼습니다.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이게. 나아지겠죠. 나아질 수 있습니다. 경주반하는 게 뭐 아직 2세의 마필이고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나아질 수 있고 또 지금 오늘이죠. 목요일인데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틀에 이어서 지금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주로가 많이 쉽게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마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또 올라오는 마필들이 원체 느리고 똥마디는 점에서 적토비마가 다시 한번 선행을 추구할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거리도 한번 경험해봤고 주로도 비가 와서 이 개판이 돼 있고 정말 조건 하나만큼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짧어 말이. 장초기술 만나도 똑같은 얘기예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선뜻 손이 안 가는 거야. 예. 쑥 하고 뭐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안 들어가. 어쨌든, 도전 하나도 보고. 8번 파이널 캡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한민족여사하고 만나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거죠. 지난 9월 15일 날 경주에서 뭐, 페이스 안배를 하면 타고 가다가 막판에 이제 한 마리가 붙고, 뭐 진로 방해도 좀 받았었는데, 참고 있다가 딱 한 발을 쓰니까 올라오는 걸음은 있더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8일 경주에서 인기 1위마로 팔렸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인기 1위마로 팔릴 만한 사이즈 아니다. 결코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 빼고 우리 승부한다. 했죠, 승부. 여접시켜줬죠, 제가. 아씨, 웃으면 안 되는데. 내가 뭘 했지, 이거? 방탄만에 뭐 했는데, 내가. 어쨌든 거기서, 하여간 난 못 맞췄어. 이 업라이트하고 블랙진가가 갔겠구나, 내 맞고는. 맞다. 방탄만 놓고 했는데 블랙진가가 갔겠구나, 목차로. 어쨌든, 능력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파이널 캡틴은 오바질이었죠. 그러니까 좀 만만하고 하니까는 선입권을 갖다 붙여놓고, 주구장창 밀어댔죠. 애가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밀어다 보니까 걸어가. 그러니까 강한민족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까웠나 봐요. 오늘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몰아주면은 뛸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정말 제어하고 한 발짝 참고 그 스피드를 내는 게 이마필한테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마필이 솔직히 능력마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3짝 할 때 그냥 바짝 편성 약한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이 정도로 팔릴 만한 마필은 아닌 것 같은데 팔리네요. 변수가 나올 수 있는 2번만 달리는 에이스, 7번 최고 비상. 이런 마필들은 정말 변수의 마필들이고요. 2번, 5번, 7번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었다 안 뛰었다. 일단 이러한 정도인데 과연 1번 파인애플 마크를 놓고 해야 될까, 6번 적토명을 놓고 해야 될까, 이 고민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 거품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일단 6번을 놓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최종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파이널 캡틴도 편성으로 보면 안 될 것 없죠. 근데 이 마필은 깨질 여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마필 쪽에서 차라리 8번을 꺾고 1번, 6번을 놓고 다른 마필을 공략해보고 싶다?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만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 1000m고요. 11마리 마필들. 내가 요즘 방송 찍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 말이 많다.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똥이 빠지고 입에 침이 마르고 입병 다 났는데 나는 뭐 얻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뭐 매출이 급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내 문자씩 정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적정한 선에서 방송을 찍는 게 제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의를 안 보여. 계속 빨대만 꽂아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이번 주에 문자 신청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네가 그러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뭐 이런 분들 많겠죠, 사실. 그죠? 예. 나 혼자 개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서경만 이경주입니다. 근거리 1000m 공략 두근강주. 눈에 보이는 마필은 많이 있죠. 뭐 주행감상 모습이 좋았던 7번마 카톤 블레이드든가 10번마 바람을 그리다. 그리고 뭐 10번마 센터다. 이런 마필들이 눈에 보이는 마필 아닌가? 상당히 팔리기도 할 것 같고요. 윈들이 모두 팔리나? 그러니까 이것저것 팔리는데 제가 뭐 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번 경기에 인기만으로 팔리는 마필들의 내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승부를 하고 싶기도 했었는데 거기까지 좀 참아보고요. 일단 실버 센터사는 충막강으로 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사실 이건 깨질만한 걸음은 아니었었죠. 정말 좀 아쉬움이 있었지 않았나. 데뷔전 8월 26일 경주에서 안말 경주에 나와서 우승한다고 기대했던 마필인데 덜미가 잡히니까 좀 포기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편성이 더 약하니까 외곽이라 하더라도 단독 선행을 우리로는 하죠. 물론 이제 10번 바람을 그리다 빠르지만 안토니오 기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빅터라가 2번 탔는데 이거 선행 갑니다. 10번 마필을 좀 인정을 하겠고요. 1, 2, 3, 4 안 되고, 뭐, 베리베리는 체크해 놓으세요. W 표시해 놓으시고. 간단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무시할 만한 마필이 아니에요. 내용이 있는데, 내가 말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7번 카톤 블레이드, 카론이냐? 이건 뭐냐? 카론이구나. 죄송합니다. 카론 블레이드는 주행검사 모습은 나쁘지 않았었죠. 자, 8월 달에 주행검사를 합격하고 나서 지금 출전이 11월 달입니다. 뭐, 아무 이유 없이 말을 놀리진 않아요. 그죠? 뭐, 어디가 안 좋다든가,
걸으면 양성도가 떨어졌다든가.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자, 10월달에 보면 후두염 진단이 있고요. 호흡기에 대해서 김동수 기자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예민한 부분이니까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버릴지 안 버릴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인기말 거예요. 싶으면 바람을 그리다도 데뷔전에 상당히 많이 기대했습니다. 뭐 워낙에 마취가 좀 부드러웠었고 순발력도 없지 않아서 선두권 가다하면서 한 발을 쓰겠다라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풀빵이더라고요. 이 걸음을 봤을 때 지난 데뷔전 뛴 걸음만 놓고 본다면 선언을 가는 게 가장 좋죠. 몰에 대한 반응도 아직 완벽하지 않고. 근데 이 시머 센토사의 입장에서도 선언을 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무리한 경험을 하다 보면 풀어질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무시는 못하는 마필이니까 10번 마필도 유성환 기자가 했던 얘기도 현장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만 이경주는요 11번 마필을 놓고 5번, 7번, 10번 이런 마필들 관심을 좀 갖고요.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는데 이건 제가 최범영 기수 3번마 선사이트급이에요. 이거는 제가 최범영 기수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주행검사 모습만 본다면 순발력에 비해서 주로가 좀 떨어져요. 근데 주로가 지금 불량주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개 때 뭣도 괜찮고 안쪽 게이트라면 3번 선샤인 특급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인기 마필들에 대해서 현장 예상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너무 예민한 부분 건들면 나 잘려. 나 잘리면 여러분들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쳐듣고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막 쏘아 떨어줘야지 여러분들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대간의 음성정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경만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2마리 앞필드. 자, 한대건의 첫 번째, 토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는 별대박형 목소리 해볼까? 안녕하십니까, 별대박입니다. 안 비슷한가?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내승부욕주대 마흔 나왔다, 씨. 일단 체크해 놓으시면 1번 햇샘찬, 3번 다이아파크, 8번 원더볼리어, 9번 매치킨, 10번 럭셔리 타운. 이 마필들이 제가 공략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마리 정도 언급을 해드렸죠. 아마도 현장에서는 1번 햇샘찬이 인기 1위마로 부상을 할 것 같고요. 다른 마필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팔릴 것 같은데 1번, 4번, 8번, 9번, 10번 이 5마리의 마필들인데 사실 제가 지금 이번 경주를 충막감으로 1번 햇샘찬을 놓고 해야 되는지를 굉장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 이 마필을 제외하고 제가 4마리잖아요. 총 5마리 중에서 그 중에 2마리가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 마필들이 주행검사를 잘 본 놈도 있고 주행검사를 개떡같이 본 놈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가 오는 놈이 있어요. 그것도 2마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일본 햇샘찬이 8월달 경주 이후에 좌상으로 인해서 주기가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게이트가 1번 조건이고 실제로 경험했다고 해서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햇샘찬은 이길 것 같은 거야. 내용으로는 벌써. 그래서 조금 딜레마에 좀 빠져 있어요. 정리해야죠. 현장 컨디션 좋은 놈으로 잡아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하나는 토요일 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한대건이가 비 맞으면서 찾아내고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해보겠고요. 이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분석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분석 다 끝났고 어떠한 각도에 좀 더 유리한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좋은 내용 들어보십시오. 한대건의 음성정보, 문자정보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율이 1300이고요. 10마리 앞에들. 고만고만해요. 기복형들이라서. 근데 팔리는 마필들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암말 경주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방에서도 이 암말 경주를 고대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죠? 상금 한번 벌어보겠다고 편선 약한 데를 골라갖고 나갔는데 정말 딱 부러지게 막 강한 마필도 없어서 저마다 욕심을 좀 낼 것 같아요. 자, 인기권으로는 이용화 청담재패, 8만 MJ 타운이죠. 사실 박태정 기수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릎 부탁 때문에 조결 많이 하지 않아요. 다른, 기수가 조결할 때도 있고, 관리사 할 때도 있는데, 이상하게, 이거는 이동화 기수가 조결을 하고 나서,
이동화 기수의 소속조의 더럽과 따블이 되면서 박태준 기수에게 다시 표정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동화가 타려고 했던 거예요. 전 동화한테 물어봤고요. 이동화 기수에게. 청담 재패는 박태준 기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입상을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동화가 생각하는 지금 청담 재패의 모습은 어떤 거냐?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마피를 주행 제거를 받았던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고개가 좀 높고,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실상 이 주행 검사를 볼 때의 막판의 느낌은 뭐였냐면, 그래도 현등급에서는 통하겠는데, 그래서 한두 번 들어오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해요. 조교를 이번에 할 때도 그런 생각들을 염두에 두고 고개가 높다는 걸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교를 맞췄나 봐요. 그래서 말도 호응을 해줬고 그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내심 기대했던 마필이 이번만 청담 재패가 아니었을까 이런 느낌이었었고요. 다만 소속조가 있는 기수들은 선택권이 그렇게 크지 않죠. 배현 조교사가 뭐 경주가 분할이 됐던 깨졌던 간에 따블이 됐다고 해서 야 그거 상금 벌 거니까 넣다. 청담 재패. 더러운 그냥 아무나 태울게. 이렇게 하는 조교사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조교사하고 기수들의 좀 어떤 딜레마긴 한데 뭐 문세영급이나 박태정 기수급 정도 되면 야 나 저걸로 돈 벌 거야 안 타! 이럴 수 있죠. 신인 기수한테 그러지가 못해요 사실. 뭐 신인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한 중견 기수 아니면 선택권이 있는 건 어쨌든 그래서 아마 박태정 기수가 다시 기회가 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김영gun 기수가 좀 욕심을 냈죠. 무리를 해서 똥편성이니까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애가 받아주지를 못해. 선행은 갔는데 페이스 암대가 되면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선행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갑니다. 계속 깨졌죠.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가 이 청담 재패를 탈 때 보면 안말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안말들만 출전하는 좀 약체 편성이었었는데 자꾸 밀리죠 말이. 중위권에서 밀리고 외곽까지 밀리고 했는데 결국은 한 발을 더 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여력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완벽한 대가리 마필이다라고까지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자꾸 우창고 쪽에서는 만나면 좋았다 하는데 좋아졌는데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이 믿음이 안 가요. 그런 마필이라는 거죠. 뭐 말은 이동화가 잘 만들어놨다고 하니까 또 편성도 약하니까 당연히 무시 못하겠는데 난 이런 마필들을 상당히 안 좋아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편성은 괜찮아요. 제가 충막감으로 보는 마필은 8번 MJ타운이에요. 사실 보여준 게 별거 없죠. 계속 착순권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더 나오지 않는 걸음? 그런 걸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청담재패가 싸웠던 편성이랑 MJ타운이 싸웠던 편성이랑은 좀 달라요. 굉장히 뭐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들이 능력이 있던 경주였기 때문에 페이스 안배가 안 됐다고 좀 보고요. 분명히 걸음은 좀 무뎌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호랑이 없을 때 고양이가 왕이라고 딱 그 짝이 되지 않을까. 8번 MJ타운을 충막감으로 보고요. 10번만 더럭도 뭐 이동화 기수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마필이 좀 이렇게 주행 불량기가 심해서 지금 재주행 검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좀 사리고 좀 다리의 문제 때문에 주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한두 번은 더 경험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3번 럭키소천은 지난번에 변화된 걸음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이 럭키소천이라는 말도 사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겠죠. 이거는 삼봉막권에 반드시 한번 사볼만 하다. 난 입상하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뭐 인기 1등만을 팔려도 뭐 과언은 아닌데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치를 좀 깠으면 좋겠어. 내가 다 얘기를 못하니까 검증의 무대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번은 좀 돌려놓고 3번 흥부자도 결정력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지. 7번 스틸러도 지난번에 문성혁 기수가 입상을 하면서 김동수 기수로 교체가 됐고 뭐 팔리고는 있는데 각질 변경을 자꾸 하고 있죠. 이 마필은 예전에 선행을 가서 계속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던 마필인데 최근에 좀 따라가서 걸음을 보니까 계속 각질 변경을 했어요. 근데 각질 변경을 하고도 너무 못 뛰면서 꼴찌라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뭔가 좀 믿음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레이스가 너무 잘 풀렸다? 뭐 그런 느낌? 느낌 아닌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겠고 9번은 느리고 그래서 이번 사경주가 8만 MJ타운의 이번 청담 재패의 막권이
가장 최저바닥일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끝이 나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불안하다면 청담대표가 약간 불안한 것이고 8번, 2번 맞건, 2번, 8번 맞건을 인정한다면은 제가 굳이 여러분들의 뭐 손을 잡고 한두 시간 설명을 하면서 사지 말라고 고민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분들은 사십시오. 다만 기복형이기 때문에 너무 과시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번, 2번은 일단 배당이 괜찮을 것 같아요. 3번도 팔려주고 4번도 팔려주니까 7번도 팔리니까 8번, 2번을 말씀을 드리고 8번을 놓고 3번, 4번, 뭐 7번까지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설경 4경주는 현장 컨디션을 보고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1마리의 마피들이 출시합표를 던졌습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대가리가 뭘까요? 엄청나게 팔리는 마필? 뭐 그런 마필은 없어요. 2번, 5번, 8번, 뭐 9번, 10번? 오마 중전마마가 지난번에 깨지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인기마로 팔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을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사실 지난번 경주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았던 딱 두 마리 마필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마리의 마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직접 만나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못 뛰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실력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대건은 그 지난번 경주 때 부진했던 그 두 마리의 마필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경마장 바닥에는 뭐 인생 사등 간에 사연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 사연 때문에 등한시되고 무시당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그 무시당하는 그 두 마리 마필이 충분히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얻어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이번 5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에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겁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과연 한대건이 저 인간이 저렇게 말하는 그 두 마리 마필이 무엇일까? 이 고민을 먼저 하시고 궁금하시다면 참여하십시오.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깔끔하게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6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일단 1000m 경주긴 한데 괴물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예. 제가 오늘 장추열 기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면 글로벌 캡틴이라는 마필이 데뷔전 때 보여준 걸음은 정말 괴물 같았습니다. 이게 일본 공공초를 뛰었는데 사실 이날 경주에서 압도적인 인기 마필은 가온키니라는 마필이었어요. 데뷔전 때 이게 선행을 가서 우승을 했고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경주의 조건이 가온키니 나쁘지 않았었죠. 1번 게이트 2점에 선행까지 가고 이 3번 글로벌 캡틴은 가온키를 보내놓고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저렇게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이게 웬걸요? 글로벌 퀸이 성큼성큼 나가더니 가온키를 잡아냅니다. 가온킨이라는 마필이 거리차를 벌리는 와중에 글로벌 캡틴이 이걸 잡아냈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캡틴이 엄청나게 잘 떴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추열 기수한테도 야, 그 괴물이던데 그랬더니 장추열 기수가 씩 웃으면서 그날은 정말 잘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장추열 기수는 이렇게 뭔가를 얘기할 때 그거 괴물이에요. 형 그거 쌍대가리 다음에 대상금 나가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좀 아끼는 스타일인데 그 정도 칭찬이면 장추열 기수는 굉장히 큰 칭찬을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이건 뭐 글로벌 캡틴은 인정하는 마필이고 주행검사 잘 받은 마필 3번 에코 퍼스트 원이 잘 받았어요. 주행검사를. 선입권 가는 데가 순발력도 있고 자세도 나쁘지 않은데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거는 좀 현장에서 말씀드리겠고 3번 더스파이커는 이게 뭐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마필인데 이 더스파이커라는 마필이 있었죠. 예전에 이게 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박원동네는 마방이었나 김문갑 쪽에서 마방이었나 잘 뛰었어요. 1등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나 근성 있게 뛴다고 해야 되나요?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그래서 전 더스파이커에 대한 기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강자도 그렇고 신세대도 그렇고 근데 이름을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쓸 수 있는데 이게 아마 그래서 다시 쓴 것 같아요. 혈통적인 연관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주행검사 모습은 나쁘지 않았었고
6공화 천운 킹덤은 이 514kg 정도, 510kg대 체중인데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순발력도 있고 직선에 채찍을 내보니까 반응도 괜찮아요. 만나본 이철경 기수는 뭐 한두 번 경험을 한다면 잘 뛰어줄 마필이라고 보는데 당장은 좀 애매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뭐 이런 마필이 얼레벌레 들어오면 돈 되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10번 글라디아토레 A. 말자는 왜 이렇게 길게 줬어요? 정말 글라디아 토레 A. 이게 너무 이 말 이름이 기가 내가 좀 짜증이 나서 이거 찾아봤어. 무슨 뜻인가? 도대체 마존님이 무슨 생각을 이걸 줬을까? 그러니까 글라디아토레가 이게 검투사라는 뜻이라고 해요. A는 그냥 명칭으로 붙인 거고 얘한테. 글라디아토레. 이탈리아어인데 검투사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싹수가 있더라고요. 김동주 기수를 만나봐도 뛸말이다. 근데 장거리가 좀 더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송문길 마방, 송문길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필이 발전을 해서 무궁무진하다.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흡족하고. 글라디아 토레 A. 나 발음 되게 푸시다 진짜. 어쨌든 살려놓으시고 관심 가져보십시오. 실버 대구의 길은 연습주행만 주구장창하고 있는데 진짜 10월 19일에 합격을 하는 거의 모습 보면은 겁이 많은 모습이었었는데 이게 11월달 제 연습주행 할 때 보면 7월달에 호흡기 전환이 좀 있었어요. 의외로 탄력이 괜찮네.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이 검증이 돼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체크해 주십시오. W 표시해 주십시오. 9번, 10번 이 두 마리 한표를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봅니다. 9번은 뭐 괴물이니까 9번을 놓고 사야 될 것 같고요. 9번, 10번 맞고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3번, 4번, 6번 뭐 11번, 3, 4, 6, 11 뭐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장에서 어떠한 나표를 버려야 되느냐 이걸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7경주입니다. 1200m 2세마피들의 특별경주죠. 상금이 5천만원. 근데 이게 별로 이렇게 특별경주답지 않게 펼쳐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타이틀도 안 나와 있고 지금 마사회 홈페이지에 왜 안 나와? 이게 원래 스테이크 경주인데 이게 명칭이 원래 출마 등록을 할 때 지난주 수요일이었었죠. 스테이크 경주로 나오는 거라서 상금 많이 줍니다. 보통 5등급 상금이 뭐 3천만 원, 2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면 더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괜찮습니다. 말든 사이즈가 있고. 자, 구막 교령우가 지난번에 일반 경주 계속 이제 대상 경주에 나가서 뭐 능력 있는 대상 경주는 아니었었고요. 2세마들의 대상 경주였었는데 사실 지구력 부족 현상을 계속 보여줬죠. 특히나 데뷔전이었던 8월 26일 날 선행 가서 얼토당토않게 지구력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9월 30일 날은 낙마했고요. 지난번 경주 때에는 선행을 못 갈 줄 알았어요. 사실 너무 외곽으로 밀려있고 또 안쪽 빠른 마필이 있었는데 다른 마필은 다 뭐 했나 몰라. 얘가 선행 가는데 뭐 얘가 그만큼 빨랐을 수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이거를 방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들어요. 어찌됐든 얘가 선행을 갔습니다. 선행을 가고 나서 1000m니까 의외로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 1200에서 지구력 부족했던 모습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마방에서는 그때도 무뎌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뎌지지는 않았고요. 괜찮았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1200 아니겠습니까? 또 외곽 게이트고 안쪽에 발빠른 마필이 눈에 보여요. 3번마 스마트 아델, 뭐 7번마 금빛 장인, 뭐 8번마 바람의 소리. 물론 이런 마필까지도 뭐 교령 운우가 맞먹는다면 넘어가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나필들이 무리를 해서 넘어가게 되면 가뜩이나 지구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만큼의 체력을 이미 소진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직선에서 무기력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일날 인기 1일 것 같은데 이마필을 놓고 산다는 거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실버 금빛장인이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은 12번 게이트에서 대하시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발쪽이 이탈보다는 밀어보니까 중속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교령운우가 선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3번과 경험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는 7번과 금빛 장인이 야 나도 한가락해 하면서 선행 경합 싸움에 가담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데뷔전 상당히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따라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장담할 수 없는데 일단은 선행형으로서 선행 박치기는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번도 빠르고 7번도 빠르고 8번도 빠르고 9번도 빨라. 바람 소리는 김동수 기수는 부드럽고 말은 좋은데 선두권 공략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평가를 줬고 뭐 따라가는 전개가 안 됐던 마필은 아니죠. 바람의 소리가. 그래서 무지 못할 것 같고요. 3번 스마트 아델은 지난번에 특별경주 대상경주에서 의도적으로 따라갔죠. 외곽이니까 뭐 선행을 갈 수도 없었고 근데 따라가 보니까 별거 없어. 올라오기만 해 그냥. 그래서 선행을 가는 게 더 낫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박태정 기수가 밀고 나갈 여지가 있죠. 선두권에 박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에게 점수를 더 줘야 되는데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이 이번 글로벌 축제예요. 물론 이 마필도 선행형입니다.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 선두권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박터지는 싸움에 가담을 하겠지만 은근히 강단 있고 뚝심이 있어요. 뭐 이역 기수를 만나보면 사실 내용은 썩 좋지 않습니다. 선행을 못 간다면 이것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해줬는데 제 생각은 좀 반대예요. 이 앞에 뛰는 걸 보면 충분히 따라가서도 가능성은 있고요. 6번 블랙제퍼는 우승을 하고 이제 승급전에 이 경주를 도전하는 건데 사실 좀 약체들을 이겼죠. 또 이 막 걸음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걸음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또 안말경주 편성에 나와서 지난번에 2분의 1 마신을 이겼기 때문에 좀 찝찝하긴 해요. 예. 이제 검증이 돼봐야겠죠. 8번 바람의 소리도 선행에서 나온 마필이고요. 따라가서는 만만치 않고 10번 최연스도 마찬가지고 1번 제이콥이 이제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써야 되는데 데뷔 전에 엄청난 걸음을 보여준 거 제외하고 최근 두 번의 경주가 너무 바닥이에요. 그것도 상대가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뭐 교권이 나쁘지 않으니까 선두권이 박티기가 있으니까 이런 마필들이 이변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현장에 가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음악 글로벌 축제를 한다고는 충막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금마 7경주, 상금 많이 주는 경주, 7번, 9번. 두 마리의 능력마라고 평가가 되는 마필이 있지만, 선행 박치기 싸움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자, 그거를 역용할 수 있는 마필들. 이번 막 글로벌 축제라든가 이런 마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금마 8경주 넘어갑니다. 11마리 마필들이 추천했고요. 자, 한대건이가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고마 달려라 레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고 가겠고요. 일단은 충막감은 이번 캐치미라 그립니다. 자, 주행검사는 상당히 여유있게 받았죠. 게이트 히터도 상당히 빠르고, 경주를 주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채찍을 돌면 아까 더 나가. 1000m 타면 그냥 한 바퀴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캐치미라클 충막감이고. 일본 금화팔코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도입이 되는 마필. 2억 8천만 원에 도입된 마필인데, 실상 실전에서는 이렇다 할 걸음을 안 보여줬었고요. 결국은 골마겸이 나면서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심승태 조교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금화팔콘이 매경주 우승을 해줘야지 기분이 좋겠죠. 예. 마저 볼 낙도 있고 근데 뭐 이제 겨우 1전을 치러본 마필이고 재주행 검사를 받고 나오고 쉬는 동안에 얼마나 뭐 진짜 누구나마다는 진짜 산산이라도 갈아먹이고 싶은 심정이 없겠습니까? 또 기본적인 체형이나 걸음발이 아주 없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뛰어줄 거라고 봐요. 다만 이 유승환 기수를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별로 약간 좀 이렇게 자기 느낌은 별로 안 좋았다는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기수가 면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화팔콘이 이번에 우승을 하거나 입상을 해도 유승환 기수가 좋다고 해서 입상을 실패하는 것보단 조금 별로라고 해서 입상을 실패할 여지를 남겨놓고 했는데 우승이나 입상을 하면 자신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안 좋은데도 말이 뛰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휴가 갔다 왔는데 좋아요. 근데 만약에 덜컥 뭐 이게 페이스가 말려버려갖고 입상을 못한다 그러면은 괜히 입사대가 욕 먹잖아요. 그런 거 잘 피해나가요 기수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또 안 밟으려고 굉장히 많이 피합니다. 그래서 그와 팔콘도 평가는 별로 좋지 않은데 반대로 심순태 쪽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기대하고 있는 눈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번, 1번 막건이 가장 유력하고 사실 능력상으로 구모 달려라고 좀 밀리죠. 근데 3번 막건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 구모 달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 문화가치도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는데 워낙에 보여준 거 별게 없어서 좀 그렇네요. 다른 마필들 중에서는 뭐 굳이 8번 서핑 포인트가 여기서 들어온다면은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 보는 것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잘 세게 안 봤고요. 선행 가니까 오는 거예요, 얘가. 선행을 가니까 이제 띄워주는 건데,
글쎄요, 이번 캐치 미라클이 그걸 선행하게 냅둘까요? 8번은 팔린다 하더라도 아마 인기 3일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저런 마필에는 10원짜리 하나 마코는 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계만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700. 그냥 4등급 경주고요. 9마리 아필들. 이게 조금 혼전 가능성은 있죠. 일단 눈에 보이는 3마리 있어요. 이게 뭐 스토미, 3번 마승리, 7번 스트롱 캡틴. 자, 지난번에 스트롱 캡틴을 놓고서 엘리트 킹과 위드 프레스에서 다 공략을 했는데, 코차로 깨집니다. 와. 머리 지진나, 진짜. 그냥 한골 하는 건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느리죠. 늑발동이 걸리고, 바닥에서 경주를 치르다 보니까, 하나 그 타이밍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다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필을 놓고 하기에는 사실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다 추임마야. 이 뭐 스토미도 그렇고, 3번 무아삼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보면 3번 마하스니가 가장 나아요. 조교사도 그렇고, 박병현 수도 그렇고, 상당히 내용이 좋고요. 이게 이 정도로 뜰 줄은 몰랐는데, 이 걸음의 변화가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번, 3번, 7번이 전형적인 추입형의 마필이라고 한다면, 이 틈을 파고들 만한 마필들이 있죠. 로얄 복순이가 단독 선행의 기회를 만났고요. 능력은 크지 않는데, 최근의 모습 보면 꾸역꾸역 뛰어요, 애가. 그래서 2번, 3번, 7번이 워낙에 늦추입을 하니까 주로도 젖었겠다. 이러한 로얄 복순이 같은 마필이 사고를 친다면은 변수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3번 마승리를 놓고 할 생각인데요. 5번 로얄 복순이, 2번 스토미, 7번 스트롱 캡틴. 이런 마필들 중에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력 한방 막권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입니다. 정주거리 1200이고요.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2등급 경주인 1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이경주, 이번 모로피트는 힘으로 뛰는 마필이에요.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태 좋아요. 자, 이번 파나마 하십니다. 게이트가 2번을 차지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냥 갑니다. 2번 놓고 1번 쪽으로 완장 넘어갑니다. 모르피스 1번, 2번 두 마리 크게 앞서있고 5번 경주리 1300m 제 7경주 국민드림 기부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 전복 캡틴이 지난번에 굉장히 잘 쓴 그림이었었죠. 7번 매니블레이드가 8번만 스피드 닥터가 휴대전을 말하면 경주의 조건이 훨씬 더 좋아요. 7번 놓고 6번, 10번. 2위는 6번마 전복 캡틴 모습 보이면서 혼합 3등급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번만 클린업 보드예요. 정말 마피 상태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7번만 원더 프로젝트가 또 객관적인 능력상 밀리진 않죠. 3번을 놓고 7번, 10번 7번, 3번, 1번 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7번, 3번, 1번 자,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게이트 꽉 채워놓고 굉장히 말들이 빠르죠. 3번 말 컴플리트 수위, 8번 무사, 한생글로리, 10번 강촌의 볼, 7번 초동 레이스. 초동 레이스는 선행 안 하니까. 또 5번 말 사이버. 이러한 나피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능력 면에서, 기본적인 능력, 기본적인 순발력 면에서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 특징이 있죠. 무사도 선행을 가는 게, 지난번에 물 따라가긴 했지만, 선행을 가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엄마 사이버도 역시 선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생글로리도 선행을 갔으면 좋은 마필인데, 얘는 무리하지 않을 거예요. 각질 변경을 마방에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이너스 6kg 감량인데, 따라가는 전개도 한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강촌의 별도 전형적인 선행 마필이죠.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겁니다. 또 게이트 이탈이, 3번, 5번, 10번의 게이트, 8번까지. 게이트 이탈 능력이 결코 밀리지 않아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3번만 컴플리트 수입이 시험시대 조교사는 지난번에 무한증이 좀 있었다고 해요. 땀이 안 나는 거죠. 땀을 못 내니까는 컨디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나아서 땀도 제대로 흘리고, 체식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말은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과연 따라가서, 컴플리트 수입이 선행이 아닌 따라가서 이 모든 여건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충만감을 놓을 수 없다고 보고. 다른 선행형들도 마찬가지. 사이버는 선행감은 더 뛰지만은 승급전이고, 한생글로이도 대폭 감량의 이점은 있긴 하지만 선행을 실패할 여지가 높고, 초동 레이스는 좀 짧고. 자, 이러한 선행형의 마피들을 가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모든 마피들이 너희들 멋대로 하라고 냅두고 난 상태에서 그 틈을 노립니다. 한 마리의 마필이 한 대권에 있습니다. 아마 저한테는 이 더바가 메인 승부처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마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 마필이 왜 잘 뛰고 못 뛰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대건이가 매번 승부에서 맛있게 먹었던 마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변수를 노리고 배당을 노리고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직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입니다. 경주율이 1400이고요. 11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였었죠. 오마 짱콩의 365도. 한방 맞고 승부 들어가자. 12.5배. 아주 상황이 날 수밖에 없는 배당. 저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대건 메인 승부처였는데, 그때 기억이 좀 나네요. 분명히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다리가 워낙에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백기도 가졌었고요. 이제는 그 공백기를 넘어서서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한참 띄워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리가 망가졌던 마피기 때문에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좀 불안한 건 없잖아 있죠. 뭐 짱콩, 뭐 충막감 나야 될 것 같고 1400은 나발이건 이거 놓고 하겠습니다. 이번 우승하우스는 1순위로 봐요. 지난번에 인기 9위, 그 직전에 인기 10위였는데 이 마피는 전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지 괜히 이런 거 갖고 땡겨놨다가는 머리 아파요. 최선을 다할 것을 보여주고요. 56kg 가지고. 4번만 머니블레이드는 매번 그 차량인데 지난번에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팔릴 것 같고. 딴 게 뭐 있나요? 3번만 엠파이어 킹덤은 이렇게 선행을 못 나가네 이제. 9번만 한양의 질주가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경주에서 정상 출전주로 나왔는데 18조는 이렇게 한번 간 보고 나서 그 다음 경주에 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양의 질주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외로 3번 머니블레이드가 좀 풀빵이죠. 선행만 가려고 하고 뚝심도 없고 근성도 없고 매번 그따위밖에 안 보여주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팔리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5번 짱콩을 놓고 6번 우승아웃주로 단통 맞고 방어를 한다면 9번 한양의 질주를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한방 맞건으로 한번 시원하게 때려보면서 11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율이 1200이고요. 자, 토요일 경마의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1마리 앞에도 출전했고요.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3번 농번대로도 있어요. 하지만 농번대로를 놓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대건이가 노리는 마필 여투가 있어요. 4번마 그레이스티, 5번마 서클댄서, 6번마 지오스타, 8번마 키피드레이디, 9번마 프라잉 골드, 7번마 켄터키 연인.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에서 배팅할 마필은 3마리밖에 없습니다. 딱 그 3마리 안에서 결정을 질 거예요. 3번마 농번대로는 축이 아니에요. 자, 한대건이가 어떠한 나필을 가지고 이번 경주 대가리 세워놓고 쌍승지까지 공략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현장 예상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 마무리 짓겠고요. 승부처 공지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의 승부처는요. 3경주, 5경주, 10경주, 12경주.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 4경주 역시 메인 승부처로 승부해보겠습니다. 자, 한대건 좋은 내용 가지고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도 녹화해 놓을 테니까 일요일 경마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현장 예상, 문자 예상, 많은 신청과 청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 일요일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